오늘은 차상위 계층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조건 및 혜택,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소득 인정액, 헷갈려 하시는 용어들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 복지 소식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말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가 있는데요. 이 바로 밑에 단계가 차상위 계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가장 어려우신 분들이 생계급여를 받게 되고, 그 다음 어려우신 분 의료급여, 그 다음 어려우신 분 주거, 그 다음으로는 교육급여를 받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순위 쉽게 말씀드리면 차상위 계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관해서는 다음번에 상세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 주목하실 건 차상위 계층입니다. 먼저 차상위 계층의 혜택을 받으려면 어떠한 조건을 갖추셔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다음 표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표인데요. 나라에서 주는 혜택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등의 표를 많이 보셔야 하는데요. 앞으로도 많이 보실 거고요. 먼저 기준 중위소득이란 거는 100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치면 1등부터 100명까지 일렬로 나열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 가운데인 50등의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1인의 중위소득은 194만원, 2인 326만원, 3인 419만원, 4인 가구의 경우에는 512만원이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을 2로 나누게 되면 다음의 가격이 정해지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50%는 1인 97만 2천원, 2인 163만원, 3인 209만원, 4인 256만원이 되는 거죠. 기준 중위소득에서 나누기 2를 하시면 나옵니다. 바로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이 기준 중위소득 50% 안에 들으셔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기준 중위소득은 월급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월급이 아니라 소득 인정액이란 걸 또 계산하셔야 하는데요. 소득 인정액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셔야 하는데요.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저도 솔직히 잘 모릅니다. 총 재산 요건, 기본 재산액, 부채, 그러니까 자동차, 부동산, 빚,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금액까지도 전부 다 환산해서 계산을 하셔야 하는 건데요. 정말 어렵죠. 소득 인정액을 쉽게 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복지로 사이트입니다. 네이버에 복지로를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복지 서비스 클릭, 복지 서비스를 클릭하시게 되면 모의 계산에 국민기초생활보장이란 게 나옵니다. 여기서 국민기초생활보장 클릭하셨나요? 하시게 되면 이렇게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이란 게 나오는데요. 쭉 내려보시면 기입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가구원수, 거주지, 기타 등등이 나오는데요. 모두 기입하신 후에 저 같은 경우에는 가구원수 4명, 대도시, 소득 재산 정보에는 근로소득 약 250만원을 기입해 볼게요.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모두 기입해 주세요. 근로, 사업, 재산, 기타 소득 등이 있고요. 일반 재산인 건축물, 토지, 임차 보증금 등이 있습니다. 차량 가액도 기입하셔야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 1억을 기입해 보겠습니다. 대출이 있으시다면 대출도 집어 넣으셔야 하고요. 이렇게 간편 모의 계산을 해보면 결과가 나옵니다. 저는 아까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넣었었는데요. 그 결과로 소득 인정액은 207만원이고 중위소득 43%로 나왔습니다. 해당 결과를 아까 말씀드린 중위소득 표와 대조해보면 4인 가구로 기준 소득 인정액 207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 50%인 256만원 이하죠. 이렇게 되면 차상위 계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해당 모의 계산이 100% 정확한 건 아닙니다. 본인이 가지고 계신 재산 내역을 100% 정확히 다 기입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본인 소득 인정액이 대략 이 정도다 싶으시면 주소지의 읍면동 동사무소를 꼭 방문해 보세요. 자, 그럼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신다면 이제 혜택들을 알아보실 텐데요. 혜택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굉장히 많은데요. 보건복지부, 국세청, 국토부 등 정부 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만 하더라도 수백 가지가 넘게 되고요. 지자체, 각종 민간 단체까지 합치면 그 수는 수천 가지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리고 가장 많이 관심 가져 하시는 혜택들만 모아보겠습니다. 혜택들을 크게 분류로 나누게 되면 다음과 같은 분류로 나뉘게 되는데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 아이들 돌봄, 문화와 법률 지원으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생계지원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기부식품 제공, 양곡 할인, 쌀을 싸게 살 수 있는 거고요. 아동급식 지원, 공공살림 가꾸기, 살림복지의 일자리, 영양플러스, 청년내일 저축계좌, 장애 및 장애아동 수당, 기저귀 및 조제분유 제공, 차상위 자활근로, 청소년 특별지원, 통신요금 감면, 우유급식,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이 있고요. 주거지원 혜택으로는 농어촌에 장애인 주택을 개조하는 사업, 저소득층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주는 사업, LED 조명 등 같은 것도 개조해주기도 하고요. 국민임대 주택 공급, 차상위 계층 전용 버팀목, 대출입니다. 영구임대 주택 공급, 장기전세에 들어갈 수 있는 혜택 등이 주어집니다. 교육지원 혜택의 경우에는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국가장학금, 다자녀분들의 장학금, 근로장학금, 복권기금 꿈 사다리 장학금, 우수장학생 장학제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평생교육 바우처, 농업인, 자녀 장학금 등이 지급되고요. 돌봄 지원 혜택의 경우에는 가사 간병 방문 서비스, 방과 후의 보육료,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혜택, 장애아 가족 양육 서비스 제공, 장애인 보조기기, 지역아동센터, 초등 돌봄교실 무료 제공되고 아이 돌봄 혜택,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이 지원됩니다. 문화와 기타 지원 서비스로는 치매 공공 후견 제도, 저소득층 디지털 방송 시청 서비스, 산업기능 요원 편입 시 우선순위 부여, 차상위 계층 전용 무료 법률 구조 사업, 통합문화 이용권,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스포츠 광자 이용권, 주택용 소방시설이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차상위 계층의 조건 및 혜택, 그리고 용어에 대해 알아봤고요. 나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종류의 복지 혜택을 몰라서 목 타먹는 일이 없도록 구석구석 찾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정말 큰 힘이 됩니다.